유방암 2기에서 3기 정도 된다고 크기가 약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7cm 정도?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하면서 큰 가슴이 많이 처지게 됐어요. 처짐으로 인해서 목이나 등이나 지금 허리 정도까지 통증이 오고 있거든요. 여성의 가슴은 동서양을 떠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병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항상 보면은 가슴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질환 때문에 상실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가혹하기도 하고 유방암 수술도 잘 돼야겠지만 최대한 지금 전의 상태랑 비슷하게 내지는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동기부여도 될 거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제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년 증가하는 유방암. 2021년의 유방암 환자 수는 26만 9,313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꽤 많은 사람은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가슴을 도려냈겠죠. 하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그 치료 과정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외과 전문의 김엘빈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3년) 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던 김혜진 씨. 그리고 1년 전 검진을 받았는데 그 사이 가슴에선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제가 국가검진 시기라서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려고 예약을 딱 해놓고 한 달 전쯤에 괜히 기분이 조금 그래서 제 가슴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뭔가 약간 딱딱한 느낌도 살짝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2기에서 3기 정도 된다고 크기가 약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7cm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수술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네.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불편한 점은 네. 수술하고 난 뒤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예. 혹시 지금 약을 지금 드시잖아요. 항호르몬제 드시고 계시는데 이쪽 가슴 쪽이나 어떤 관절 쪽에 좀 움직이는데 좀 불편하고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 호르몬제를 먹으니까 관절이라든가 여기 약간 통증이 어깨하고 네. 손 여기하고 다리 쪽하고 조금 쪽이고. 통증이 약간 있는 정도? 우리 수술하기 전하고 후하고 가슴에 어떤 변화가 본인이 확실히 느끼세요? 네, 완전 느끼죠. 느껴요? 네. 어떨 때 느끼세요? 아, 처음에는 솔직히 가슴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네. 옷 입는데 네. 그런 불편함도 좀 있었고요. 그때는 어깨가 좀 아팠죠. 지금은 예, 그냥 체형이 조금 발라진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후기에 오는 어떤 구형구축이 왔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선행 항암을 시행해 암 조직의 크기를 줄이고 절제 후 바로 재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우측이 유방암이었는데 그쪽 유방이 더 컸고요. 그 다음에 유두의 높이도 서로 달랐고 유륜 자체 사이즈도 오른쪽이 더 컸습니다. 높이 다르고 유방 크기 다르고 그다음 밑선 높이도 다르고 선항암을 먼저 하셔가지고 피부는 좀 과민 반응, 약독성 때문에 온 어떤 이렇게 막 진물 나고 좀 불어 터 있고 이런 상태였어서 그렇게 피부가 좋은 상태도 아니었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랑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경과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항암을 하셨던 분들은 한 2배, 3배 정도 경과가 느리고 상처도 안 좋다고 생각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사들도 그런 분들 치료할 때 조금 더 예민하게 보기도 하고 좀 더 경과 관찰을 좀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지금 흉터를 보니까요. 그래도 6개월 지나니까 흉터가 그렇게 많이 심한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조금 한 3개월 정도 더 지난 상태에서 흉터가 좀 남아있다 그러면은 레이저를 조금 더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했던 기계 치료는 지금은 부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시고 만약 지내시다가 뭐 아픈 게 생기거나 아니면 좀 단단해지는 것 같다, 모양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손 볼 수 있는 건 바로 해서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방암 재건 수술은요, 전절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즉시 재건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방암 수술을 할 때 바로 동시에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절제를 하고 나서 향후 뭐 몇 년 뒤에 암이 어느 정도 재발이 안 됐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즉시 복원을 더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엔 재건 수술까진 생각을 못했는데요. 수술 계획을 세우면서 전절제하는 오른쪽엔 보형물을 삽입하고 크기가 커서 처져 있던 왼쪽엔 유방 축소술을 시행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가슴을 다 도려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형을 할까 말까 그것도 많이 망설였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가슴이 크다 보니까 불편했는데 거기다가 여기가 너무 없으면 무게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보형물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밸런스가 너무 잘 맞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보는 안목이 조금 약간 제 쪽 가슴 쪽으로 향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소심한 마음이 너무 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느껴지지 않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게 뭐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을 절제하는 어려움과 이후 재건 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결정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후에 항암 치료도 의연하게 잘 받고 있는데요. 내후 항암은 지금 한 가지로 이제 항암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입맛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처음보다는 선행보다는 좀 많이 편한 느낌이 있어요. 야채 위주의 음식을 많이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단백질 섭취도 물론 뭐 며칠에 한 번 정도는 고기도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지금 식단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저희들도 맛있게 잘 먹고, 그래서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맛이 거의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요. 식사를 끝내고 환자들이 함께 찾은 곳은 성지곡 수원지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산책로는 걷기만 해도 몸이 깨끗해지는 기분인데요. 보고 있는 저도 상쾌해지네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선 매주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과의 싸움으로 지쳐있던 환자들의 마음에도 활짝 핀 꽃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하네요. 일하면서 운동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지 않고는 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로 이제 평소에 걷지도 잘 않던 그런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산에도 높은 산은 못 가고 산에 좀 가서 공기도 좀 쐬고 바람도 쐬고 뭐 맨발 걷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암 치료. 그 긴 싸움을 지나 이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으며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환자들. 진심 어린 응원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환자인데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요가라든지 여기 산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우들하고 같이 하면서 즐겁고 또 행복하고 여기 와서 쉰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치료를 하기 전보다는 하고 난 뒤에가 훨씬 더 컨디션이 좋고 환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가슴을 부러워하지만 또 지나치게 크다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큰 가슴으로 인해 가슴 하부에 습진과 피부염이 생기고 무게로 인해 허리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가졌던 고민이긴 했는데 크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 제일 불편했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이 나이에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하면서 큰 가슴이 많이 처지게 됐어요. 처짐으로 인해서 목이나 등이나 지금 허리 정도까지 통증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이쁜 가슴, 적당한 가슴으로 만들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수술을 했냐는 짓궂은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위축되기보단 오히려 당당히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처진 가슴은 큰 스트레스였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고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고 또 이제 목, 허리 통증까지 이제 오는 게 또 저만 아는 고통이죠.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어깨, 허리, 척추가 아파서 어쩌겠나.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하자 싶어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여성 평균 유방 크기는 한쪽이 약 200에서 300g 정도입니다. 유전적인 원인이나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유방이 400g 이상으로 커진 것을 거대 유방증이라고 하는데요. 가슴이 크다고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선 조직이 많고 지방 조직이 적은 치밀 유방은 유방암 발병률을 4배에서 6배 정도 높일 수 있는데요. 이현주 씨는 어떨까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유방 자체가 굉장히 치밀 유방이에요.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 전체에서 유방 실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 때 우리가 치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변이 생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치밀 유방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진도 좀 잘 받으셔야 되고, 이제 축소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실질이 이제 절제가 돼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유방 조직 양이 좀 줄게 되죠. 줄게 되고 윗가슴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처지죠. 그래서 보는 각도가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면은 요 아래선이 또 같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처지죠. 3번으로 보면 이제 종형이라고 하거든요. 종 모양처럼 유도가 아래를 보고 있고 길게 나온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태로 이제 하수가 오게 되는데, 지금 뭐 많이 처지셨죠? 네, 조금 이제 뭐 많이 처진 상태고, 저기 유륜 자체를 절개를 합니다. 여기를 절개를 해서 이만큼 피부를 이만큼을 제거를 해요. 이렇게 모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아오면 안에 크기는 줄이지 않되 어떤 처진 것만 이렇게 당겨오는 거. 그래서 깊지만 큰 가슴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죠. 하고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피부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12시 방향에 갈 수 있게 해서 이 유도 위치를 위로 올리죠. 올리면은
이제 이쪽이 남고 이쪽이 남으면 걔를 좀 모읍니다. 요 두 개를 봉합해서 이렇게 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 가장 좋냐면 사이즈를 많이 줄이고 싶지 않을 때 할 수 있어요. 봤는데 별로 안 예쁘다 싶으면은 제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해결은 가슴을 줄이는 것밖에 없고 누가 내 가슴을 들어주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수술적인 방법을 택해서 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디자인을 이제 먼저 하고 들어가거든요, 수술실에. 그러면은 자, 요걸 수직으로 이렇게 상태에서 잠바 열듯이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딱 연 상태에서 그걸 잡아 끌어올리죠.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 피부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묶는 게 이제 거상하는 방법입니다. 거상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피부만 쫙 늘어진 피부만 더 제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 실제로 이 유방 조직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유방 조직을 없애고 쫙 당기는 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슴 축소술은 감각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아름답게 모양을 만드는 고난도의 수술입니다. 유방 조직을 조심해서 제거합니다. 양측이 비대칭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조금 더 처져 있고 더 큰 상태로 양을 조금 더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한 2-3시간 뒤에서부터는 물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전신마취 깨어나도. 그 다음에 뭐 한 4-5시간 지나면 식사까지 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가슴 축소술을 받은 후 일상을 짓무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상체가 가벼워져가지고 그냥 숨쉬기가 일단 편하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앉아 있거나 했을 때 가슴 무게 때문에 배를 좀 누르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했거든요. 이쪽으로 당기고 했던 묵직함도 정말 그냥 감쪽같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처졌던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큰 치수가 나오지 않아서 못 입었던 예쁜 옷들도 이제 마음껏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평균 500g 정도는 뭐 그냥 일상적인 건데, 수술에 있어서 일상적인 거죠. 근데 많게는 뭐 1kg까지 나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1kg.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일도 해야 되는 거고, 애기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뭐 몇 년은 그냥 지낸다 하더라도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몸도 그만큼 변형이 오지 않을까요?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커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위축되고 이것 때문에 좀 우울증 약도 먹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학창 시절부터 큰 가슴 때문에 일상에 제약이 많았던 박미영 씨. 운동 같은 거 못하니까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외부 출입이 일단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 바깥에 나가는 게 꺼려지죠. 일단은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일단 주사를 희끗희끗 보면서 뭐 크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으니까.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어요. 가슴 큰 여자는 머리도 나쁘다는 말도 들은 적도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충격인 것도 있었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이제 평생의 숙제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네, 수술하고 나서 불편한 것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됐죠. 많이 대만족. 예. 됐어요? 네, 만족하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새 어깨는 안 아프세요? 네. 오십견 이런 거? 네네. 요 바깥쪽 선을 보시면 가슴이 크니까 밖으로 나가 있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안으로 들어와 있죠. 예, 유두가 하나 완전 바닥으로 가 있고 하나는 살짝 들려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거진 80% 이상 맞춰졌고 그 다음에 요 유두 위치가 우리가 그려놨던 요 위치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컸을 때는 이분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자로 재고 이렇게 각도를 재도 측량이 안 되다가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절개를 하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작아지면서 이게 좀 많이 안 이게 양쪽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비대칭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좌측이 길이가 한 10cm 정도가 더 아래로 더 내려와 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건대 한 50%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이라는 게 아직도 이제 가슴 사이즈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고정해 놓은 게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조금 요 흉터가 이렇게 조금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피부 색깔이랑 똑같은 거를 여기 좀 넓어진 부위에다가 조금 넣고 그다음에 유두 색깔도 약간 옅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두 쪽에다가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요 상처가 좀 작게 보일 수 있고요. 큰 수술에다가 좀 긴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치료하는데 근데 아무 그거 없이 잘 따라주셔가지고 아무래도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인생 첫 버킷리스트 달성했으니까 저는 뭐 대만족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양과 어떤 그런 거와 이 상처를 제가 맞교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조금 절개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메스로 이렇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의 상처는 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좀 큰 거죠. 더 가려지는 부위 쪽에 또 넣어드리고 싶은 거고 이왕이면은 그 선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모양도 좀 예뻤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걷기 좋은 이 계절에도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던 박미영 씨. 그녀가 수술로 찾은 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전에는 5층 6층 올라가는 것도 겨우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그냥 한 번에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자신감이 드니까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 타고. 전에는 그것도 엄두도 안 냈으니까 솔직히 목욕탕 가고 이런 거는 아예 꿈도 못 꿨으니까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자고 해도 솔직히 그런 데는 꺼리고 친구들하고도 어디 모임에 가고 뭐 어디 놀러 가서도 뭐 온천에 가자 이래도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다 빠지게 되고 뭐 이래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가고 싶죠. 예. 가면 이제 뭐 당당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전에 못 누렸던 거 이제는 앞으로 계속 누려가면서 살아야 예. 사람은 저마다 가슴에 각기 다른 상처를 새기고 살아갑니다.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변화를 결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 되게 저 또한 그 유방암이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기에만 생기는 어떤 암이 아니고 여기 생기면 이렇게 림프를 타고 혈관을 타고 다른 데로 잘 가는 이제 그런 암이다라고 이제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완전히 정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존 많이 올랐고 재발률도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기술과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의 끈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또 우리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동시에 좀 같이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